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글 매치 히든스탁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2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양지수가 모두 힘차게 일어섰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2% 넘게 상승하면서 힘차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팔자에 장중에는 2,940까지 내려앉기도 해 마음을 졸이기도 했지만 이후 기관의 매수 확대와 외국인의 사자 전환에 힘입어서 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해 갔는데요. 결국 3,050선 위에 올라서며 클로징 벨을 올렸고요. 코스닥은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한 만큼 더 힘을 냈습니다. 전일 대비 3% 이상 급등하면서 95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후끈 오른 지수 분위기는 줄줄이 상승불을 켠 시총상위 목록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이 속에선 특히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건설과 운수장비 업종이 오늘 상승률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또는 미래차 이슈를 등에 업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참 강했는데요.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2차 전지가 대거 급등을 했고요. 이 속에서 또 대성 엘텍이 M&A 이슈 속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미래차 이슈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관련 종목들의 시세 분출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난 1월 우리가 롤러코스터 시장을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월 시작에서 반가운 반등 힘차게 나와줬습니다. 반등 나왔지만 우리가 조정 또는 거친 변동성에도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 또는 강력한 전략이 필요한 지금인데요. 그래서 히든 전문가들이 준비했습니다. 구석구석 찾아내서 수급, 차트, 이슈 이 3박자를 고루 갖춘 내일의 히든 카드가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추리해주세요. 저희는 문자 번호 1899에 이하나 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 3가지 힌트 공개되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 번호 1899에 이하나 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의 정답을 맞추시고 선물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이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노란톡에서 히든스탁 검색해보세요. 히든스탁 전문가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히든스탁 싱글 매치.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단타 승부사 전문가 그리고 적풍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2월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양지수가 기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함께 기상하고 싶었는데요. 시장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월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었던 시장이 갑자기 반등에 나섰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기관계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2.7% 코스피가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3,050선에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오늘 한번 올랐었던 흐름이 다시 한번 매물 출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2.7%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한번 보신다면은 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시가총액 코스피의 1위부터 15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더 빨간색으로 좀 보이고 있고 코스닥 또한 휴재를 제외한 나머지가 빨간색으로서
아주 강했었던 흐름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니면은 오늘 시장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좀 답답한 흐름이지 않았을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 잘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인지 아니면은 오늘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매물 출회가 나오는 시작점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 또한 흐름이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오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중소형주 그리고 소형주에서도 다시 한번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장중 한때 18%까지 올랐었던 이런 종목이었고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램시마 SC가 지난달 28일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판매 승인을 획득하고 나서 오늘 굉장히 강했었던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러면서 이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얘기하죠.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흐름이 세게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제가 지지난주서부터 유념해서 잘 봤었던 종목군들이 바로 게임주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데 대형주 NC소프트에 대한 흐름은 오늘 사실상 안 좋았는데 중소형주 게임주가 상당히 흐름은 좋았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펄어비스를 비롯해서 이 전일자의 음봉이 나왔지만 오늘 굉장히 상승하면서 오늘 또한 강했었던 흐름이 좀 보였고 그리고 나서 넷마블 또한 어느 정도 오늘도 한 6% 정도 강했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아무래도 이거래일 전일자와 그 전전일자에 대해서 매물 출회가 좀 나왔다가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를 도달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넥슨지트라는 종목은 지난주에 굉장히 안 좋았었던 흐름인데 오늘자에는 굉장히 강력했었던 흐름으로서 또 한번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관련 이런 종목군들이 흐름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점에 있는 게임주를 노려보지 마시고 이제 저점에서 반등하는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노려보신다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한번 수익 구간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직 안 오른 게임주를 한번 잘 찾으셔갖고 이번 주 매매 포인트로 잡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 꼭 체크하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아직 안 좋은 종목 어디에 있나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꼭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면서 단타 승부사 전문가의 종목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저풍 전문가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풍 전문가의 시장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이러한 이슈를 굵직굵직하게 잡아주셨거든요. 건설,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쏠리는 수급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오늘장 모두 다 일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2주 전인가 그때 이제 시장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추세로 좀 돌아서고 있는데 바로 접근하지 말고 2월부터 들어가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이제 2주 정도가 지났고 오늘 2월이 첫 거래일이죠. 오늘 실제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원인 자체가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한 기업이 나빠서 하락했던 건 아니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미국장의 어떤 특별한 영향이라든지 최근에 공매도에 대한 그런 부작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좀 많이 안 좋게 만들었었는데 현재 지금 공매도 자체도 약간 더 연기가 되어가는 분위기로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또 사이좋게 사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시장은 이렇게 쉽게 무너질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당히 고평가에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은 그 자리를 고점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는 방향으로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오늘도 증시를 보니까 여기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을 한번 볼 텐데
현재 게임주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종목도 보면은 지금 급등이 벌써 하루에 막 20%씩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이틀 동안 급락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급락이 나오면은 이제 그 꺾였나 보다 싶을 구간이기도 한데 오늘 다시 상한가에 가버리는 모습이었고, 또 보시면 뭐 효성 TNC 같은 종목이나 메탈라이프나 뭐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은 굉장히 고점이라고 보통 인식해야 되는 구간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약간 조정받은 종목이나 바닥에 있는 싼 종목을 들어가신 분들이 오히려 더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고, 좀 무리하더라도 강한 종목이나 대장주를 사는 게 좀 더 수익이 저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단독 방송하고 나서 공개 방송했을 때도 이번 주에 수소차에 관련 일정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효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너무 좋은데 이 종목이 지금 너무 좋지만 굉장히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이 안 좋으면은 심하게 밀릴 수도 있고 간다면은 굉장히 세게 갈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장중에 27% 정도 올라가면서 야, 진짜 가는 놈은 계속 가는구나.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진짜 지금이야 쓸 수 있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종목이 다 여기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효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은 또 그럴 만한 또 가치가 있는 종목이었다고 또 설명을 그때 방송에서 드렸고, 오늘도 제가 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그동안 제가 눌림목이나 바닥 종목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늘은 조금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서 단기 시세를 노려볼 만한 종목을 좀 고르다 보니까 약간 고점에 있는 걸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가실 만한 내용이 있는 종목이니 잠시 후에 그 종목 제가 설명드리고 여러분도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두 분의 시장 분석 들어보면서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이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더 시장에서 강력한 화력을 발휘할지 여러분들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이렇게 두 분과 시장 정리하고 싱글 매치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적용되는 룰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명예의 수익률 MVP 배지 제공 및 금요일 단독 출연권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매도 시에는 저희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으로 호가를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더 과감하게 호가를 차감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룰을 뛰어넘어서 전문가들이 강력한 전략 제시할 거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세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타 2021 싱글 매치. 2021년 새해에 포문을 여는 히든스탁 싱글 매치.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히든스탁 싱글 매치는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새해 첫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주중엔 4명의 전문가가 모두 공평하게 2종목씩 편입. 하지만 주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매주 금요일 특별 히든 종목, 추가 편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준비한 히든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설 발판이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 수가 될 수 있겠죠. 2021년 히든스탁의 화려한 시작을 알릴 첫 번째 히든왕은 누구? 눈을 뗄 수 없는 히든스탁 싱글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 첫 시즌의 우승컵을 놓고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히든스탁 싱글 매치. 지난 1월 참 변동성 컸던 시장 속에서 싱글 매치 반전의 반전이 있기도 했는데요. 힘찬 반등과 함께 2월의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오늘 나오신 두 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지 잠시 후 우리가 함께 추리하게 될 히든카드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 전에 두 분이 제시했었던 종목들 흐름 짚어보면서 추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대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간 잘 집중해 주세요. 먼저 단타 승부사 전문가의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앱코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앱코. 요즘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 여전히 또 유지하기 있기 때문에 집에서 저처럼 게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 봐요. 게임 좋아하세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컴퓨터 게임 좀 좋아합니다. 아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영화나 어. OTT 이런 걸 좀 잘 보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양하게 엔터 게임도 쪽에 하고. 관심을 갖고 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쪽으로 그러셨구나. 투자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네. OTT 이런 관련 종목들도 좋고 네. 제가 알려드렸던 이 앱코도 저는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차트상 흐름만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이때부터 목요일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시세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했고 오늘 같은 날 기관계가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번 치고 올라갈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잘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조금 마이너스가 됐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이제서야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앱코란 종목 뭐 목요일, 금요일 굉장히 강했었던 흐름에 오늘 기관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또 한번 이번 주 강했었던 패턴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으니까 요점 꼭 참고하시면서 한번 이번 주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강한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앱코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KEC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오늘 시장과 함께 반등에 나섰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네, KC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나름 괜찮았어요. 선방을 했거든요. 네, 나름 선방을 했는데 지금 목요일과 금요일에 연거푸 내려오면서 힘든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만 보게 된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굉장히 안 좋았었던 종목군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은 금요일 같은 시장에서는 많이 떨어졌었던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나름 아무래도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저는 흐름이 조만간 한번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일부터 이제 3거래일 전까지 계속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 근처거든요.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을게요. 여기까지 지금 외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한번 물량들을 가지고 또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KC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잘 들고 계신다면은 충분하게 올라갈 때 한번 타이밍 매수하신 분들은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꼭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는 꼭 나오겠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주춤이면서 걱정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꼭 여러분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 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랑 흐름 잘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H 보도록 할게요. 자, K 종목들에 대해서 이 전략 편입을 많이 하셨는데 네. KEC 말고 이제 KTH는 좀 어떻습니까? 네, KTH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에 한 6% 정도 하락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겁을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요일에 금요일과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계가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KTH 같은 종목군들은 이 OTT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쿠팡에 관련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나온다면 충분히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 드리더라도 저는 10,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보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좀 떨어지는 순간에 외국인과 기관계가 어느 정도 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그 종목군들은 또 한번 물량들을 잘 모아서 한 번 더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고 계시고 그리고 한번 10,000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TH 우리가 함께 짚어봤고요. 이제는 적풍 전문가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수익률 1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 많은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씩 보죠. 하이비전 시스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키워드가 많았었던 종목입니다. 살펴봐 주시죠.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와서도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 더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플 또 뭐 테슬라, 아이폰 뭐 관련된 종목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이제 LG 이노텍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이노텍이 또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동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제가 기대하는 흐름들은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쭉 우상향으로 계속 이어지는 전 요 흐름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오르락 내리락은 하고 있지만 이 범주 내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 저점을 만들고 뭐 다음 주부터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주부터 바로 시세를 낼 수도 있는 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신 분들은 뭐 약간 마이너스 구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방송상 매수 단가가 14,500원인데요. 그 이하에서는 사셔도 좋고 그 위쪽에서부터는 이제 차익 실현 준비하시면서 목표가 17,000원까지, 17,700원까지 쭉 가져가시는 전략 그대로 저는 유지하겠습니다. 예, 하이비전 시스템 이 종목 키워드가 많았었는데요. 이 매수 가격을 14,500원 이하에서 괜찮다, 진입 가능한 구간이라고 정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보유하면서 종목의 흐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트루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윈은 어떻습니까? 이 종목도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안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드리고 나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약간 횡보를 하면서 약간 밀려있는 그런 구간들인데 거래량 자체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하락장이 좀 있었지만 거래량이 많이 없었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계좌도 만약에 시장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에서 팔 수도 있고 또 이 종목 너무 불안하다 싶으면 매도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보유하신 주주들께서 거의 매도를 안 하셨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자리가 바닥이고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파는 사람도 별로 없고 횡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대로 지금 여기 한 5,5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요 사이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요 횡보가 끝나는 순간 그리고 여기에 상단 부분인 5,500원을 돌파하는 그 순간이 저는 머지않아 올 것 같은데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 게임 시작이죠. 그래서 목표가 6,300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목표가이기 때문에 현 구간 접근 가능하시고 보유하신 분들 목표가 6,300원까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루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자율주행 주목해보면서 종목 흐름 보죠. 다음에는 SG충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빠르면 뭐 다음 주죠? 뭐 이번 주죠? 설 전에 이제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많은 분들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주.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건설주들이 좀 올랐죠. 근데 SG충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하는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라는 부분인데 그 오늘 아침에 뉴스를 좀 보니까 정세균 총리께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주가를 보니까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굳이 그린벨트라는 이슈가 아니더라도 종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좀 됐고요. 지금 하락이 나온 지 한 4거래일 정도 좀 빠졌어요. 화수목금 지난주 장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었죠. 빠졌지만 오늘 딱 돌리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현재 추세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하이비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우상향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 보면 주가가 이런 추세를 벗어나서 위쪽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쏜 종목들 중에서 하락이 나오면 좀 무섭게 하락하는데 아직 이런 종목들은 흔히 표현하자면 아직 시작도 안 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가오는 4일인가요? 제가 아까 4일이라고 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부동산 대책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얘기 나오는 거 한번 기대해 보시고 아직도 저는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좀 더 눈여겨보면서 SG충방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삼익THK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또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챙겨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로봇이라는 이슈가 올해 2021년도에 가장 많이 오를 종목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좋고 수소차도 좋고 다 좋은데 이미 전년 대비해서 막 100%, 200%, 300%짜리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로봇 쪽에서는 너무 시세가 많이 안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바닥에 있는 로봇이라면 사실
그렇게 뭐 차별하지 말고 그냥 덜 올라간 거 사면은 수익 난다는 측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제가 삼익 THK를 유독 좀 좋게 본 이유가 과거에 이 종목이 삼성전자와 M&A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집어들였었죠. 그래서 이 종목이랑 이제 같이 가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스웍이라는 종목이 있었고, 시스웍은 이틀 동안 급등 나오고 오늘 약간 좀 빠지긴 했는데 아직도 이 종목 올라가는 중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프라웨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라웨어도 이틀 급등하고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랑 제가 드렸던 삼익 THK랑 거의 비슷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셋 중에 어떤 녀석이 제일 먼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다 잘 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종목도 아직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익 THK 우리가 추가 전략 세우고 갑니다. 다음에는 S&T 모티브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까?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드리면서 수소법, 이번 주에 수소법이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관련한 종목으로 그 강의 방송 하면서 예제 종목을 몇 개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예제 종목은 다 올라갔는데 이것만 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뒤따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장에서도 많이 안 빠졌고 오늘 장에서도 자리를 잘 지켜준 걸로 봐서 글쎄 이거는 저는 한 이번 주 안에 좀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잘 갖고 계시고 지금도 진입 가능한 구간이고 제가 목표가 10만 원 잡아드렸는데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T 모티브 현재에도 진입 가능한 구간이다 알려주셨고요. 수소법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히든 종목들 AS 진행해 봤고요. 이제 새로운 전략 챙기러 가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지금부터는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정답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보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함께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의 정답을 맞추시면 선물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단타 승부사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힌트 1번 나갑니다. 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직격탄을 맞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어느 쪽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 저는 일단 좀 항공 쪽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항공도 맞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코로나19 작년 요맘때부터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요맘때부터 한 3월 달까지 주가적으로서 많이 내려왔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2월, 3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리고 경기가 이제 장기적인 불황으로서 많이 힘들었었던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요새는 좀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테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려웠었던 이런 테마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이 패션업계 FNF라는 종목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FNF가 지난 12만 8천 원이었었던 종목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죠. 예,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다가 요 근래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도 굉장히 큰 폭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으로 많이 힘들었다가 요 근래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종목군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도 굉장히 핫하게 여러분들도 중간중간에 한번 치고 올라오는 종목군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딱 들으시면 분명히 잘 아실 거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었었던 섹터를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일단 예시로 살펴봤었던 종목은 바로 FNF였습니다. 의류 쪽이죠. 굉장히 단기간 내 빠르게 또 반등하는 모습이 주가로 나타났는데요. 히든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좀 더 추리를 해봐야겠습니다. 힌트 2번 만나볼게요.
중국 경기 회복 수혜 기대감. 중국 소비주, 중국 수혜 기대감 이쪽을 생각하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일단 좀 화장품, 면세, 면세. 이쪽으로 좀 치우쳐집니다.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생각했던 아닌가 분야는 봐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중국 정부가 대규모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자재 수요를 급증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도 한번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덧붙이자면은 바로 석탄과 철광석 이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급이 모자란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많이 공급량이 좀 많아진다면 제가 알려드린 종목이 굉장히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충분하게 검색만 잘 해보신다면 충분하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꼭 찾으시면서 답변 빨리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 수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키워드 우리가 원자재에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적분 전문가님, 우리가 어느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추리해 갈까요? 원자재도 이게 원유도 있고 진짜 화학 소재도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주신 힌트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냥 정리를 좀 해봤는데 약간 이거는 제 취향의 종목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저는 두산인프라코어를 좀 보고 싶은데요. 아까 첫 번째로 그 중국 경기를 불황을 좀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어떤 건설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때 보통 수혜를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가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좀 안 좋았었어요. 수주도 많이 없고. 그런데 요즘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최근에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 저는 일단 좀 먼저 보고 있고, 좀 장기간 횡보하는 차트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이슈가 있기도 하죠. 또 현대중공업 쪽으로 M&A가 있을 예정이라서 두산인프라코어를 첫 번째 후보로 일단 놓고 싶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여기 화면에서 원자재주로 약간 지나갔던 것 중에 현대제철 이 종목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현대제철이라는 회사가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어떤 제철소 그쪽만 생각하셨다면은 이제는 현대제철도 수소 경제, 수소 생태계 관련주로 보셔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 회사가 지금 부생수소를 생산하게 되면서 이제는 수소 생태계의 어떤 한 주축으로 자리를 잡게 됐고, 최근에 현대그룹에서 계열 모든 회사를 갖다가 전부 다 수소 생태계 라인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라는 쪽으로도 지금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봤던 두산인프라코어랑 저는 두 번째 현대제철 두 종목 중에 왠지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적품 전문가의 스타일은 두산인프라코어 혹은 현대제철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게 조금 더 잘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들으면 아실 거예요. 그래요? 아직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남은 한 발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남은 힌트 하나 들으시면은 충분하게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한 발이 남아 있습니다. 힌트 3번 함께 보시죠. 힌트 3번 보니까요. 하면서 소리가 납니다. 벌크선 운임 급등 수혜주, 아무래도 이제 해운업 쪽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벌크선이라고 하면은 곡물, 광석, 이런 석탄 등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창에 싣고 수송하는 화물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물선의 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철광석이나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 중국 쪽에 좀 수혜가 발생한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군들이 좀 급등하는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최근에 벌크선 운임이라고 해요. 이게 매섭게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벌크선 관련되어 있는 제가 알려드린 종목 또한 또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대한 영향력은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올 들어 이제 BDI 지수라는 게 이제 벌크선 운임, 이 운임에 대한 지수가 보면은 28%나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운임 지수도 또 한번 급등하고 있다면은 충분하게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도 지금보다는 계속 우상향 쪽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겠고, 제가 해운업종 하나 여러분들께 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이런 얘기를 해드렸냐면 차트상 움직임을 본다고 하게 된다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으로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거든요. 네, 이때였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차트에 대한 상황 속으로 이렇게 힘들었었던 아무래도 5,300원이었었던 이런 종목이 지금은 12,000원까지도 한번 넘으면서 지금 상황은 한 1,700원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력했었던 이 해운업 제가 초점을 맞춰드리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꼭 찾으셔가지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투자 포인트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해운업종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힌트가 좀 강력했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문자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HMM이군요. 단승님이라고 보내주시고 페노션이라고 추리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해운 보이고 있고요. 단타 전문가님 정답 대한해운 맞나요? 페노션, 대한해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에 대한 힌트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추리 계속해 주세요. 화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의 히든 종목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 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힌트 1번부터 만나보시죠. 예, 현대차 그룹의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대한 이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수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또 주가로도 좀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네.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더 해주시죠. 네, 이게 오늘 지금 오후부터 계속 시장에서 지금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현대차에서 eGMP라는 전기차 플랫폼을 올 초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미 1차 수주 물량 약 10조 원짜리 물량은 SK이노베이션이 가져가기로 했고 약 15조 원짜리 2차 물량은 LG화학이랑 중국의 CATL이 가져가기로 했고 근데 3차 물량 약 2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정말 큰 물량을 누가 수주를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결론이 난 건 아닌데 오늘 오후부터 소문이 돌았던 게 SK이노베이션이 그걸 가져가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돌면서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장중에 12% 정도 급등을 해버렸고요. 같은 이제 K 배터리지만 경쟁사인 삼성 SDI나 LG화학은 소폭 상승에 멈췄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수주 물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아직 현대차에서는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없고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다수의 기업한테 수주를 줄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 분위기는 SK이노베이션 쪽으로 많이 좀 쏠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그 현대차 eGMP 3차 물량을 SK이노베이션이 단독이든 아니면 공동으로 수주를 하게 된다면 이미 1차 물량도 있고 1차 물량이 지금 올해하고 내년까지 예상되는 물량인데 거기에다가 3차까지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그 업체 순위를 보시면 LG화학이 어쨌든 제일 높고 그다음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SK이노베이션이 추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SK이노베이션이 만약에 현대차의 물량을 대규모 수주한다면은 수혜를 볼 만한 종목으로 오늘 준비를 좀 했으니까요. 관련된 종목은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 SK이노베이션과 연관성 있는 기업을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SK이노베이션과 관련이 있는 이 2차 전지 소재주 우리가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힌트 좀 더 만나보죠. 힌트 2번 보겠습니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이렇게 좀 좋은 실적을 낸 기업들이 좀 꽤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2차 전지 소재 이쪽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주가는 아직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기업도 이번에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뭐 역대급 실적이 나왔어요.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 순이익까지.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온 상태이고 이제 그에 비해서 주가 상승이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좀 더디지 않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몇 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거의 신고가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SKC라는 종목도 SK 이제 그룹의 또 수주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막 비싸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서 여러분께 소개드렸던 효성 첨단 소재 역시도 굉장히 비싼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재료가 충분히 있으면서 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소재가 수소차에 굉장히 필요한 소재다라는 것 때문에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 효성 첨단 소재처럼 굉장히 주가는 지금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수 없는 기업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힌트가 조금 약했던 것 같아서 하나만 좀 짚어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 중에 제일 단가가 센 게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생산량으로는 현재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K 이노베이션에 따라서 저는 수혜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드리면은 좀 아시는 분들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추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2차 전지 중에서도 양극재, 음극재 중에서 우리가 양극재를 집중적으로 추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승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양극재라고 하면은 세 종목 있어요. 세 종목. 확 줄여졌네요. 예, 원래는 제가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다른 종목군들을 좀 알아봤는데 그리고 처음에 딱 얘기하실 때 EGMP 얘기했을 때는 뭐 나인테크나 아니면은 뭐 나라이맨디나 이런 종목군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4분기 이야기 나오고 마지막에 양극재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딱 세 종목 있거든요. 이 세 종목이 어느 종목이냐면 네, 여러분들 보면은 네. LNF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 LNF. 네, LNF라는 종목도 잘 본다면은 저는 일단은 조금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또 한 번 상승 여력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 흐름 자체적으로서 저는 적풍 전문가님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LNF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LNF 양극재 이야기하셨으니까 LNF고 또 하나는 코스모 자, 신소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하락을 지난주에 많이 내려왔었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3%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을 좀 보였었다. 그래서 요 종목, 그래서 이 두 번째 종목이 바로 코스모 신소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2% 상승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양극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 세 종목으로 압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 종목이 그래도 다 고점에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적풍 전문가님이 이런 종목보다는 좀 저점에서 단기적으로서 아니면은 밑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는 거를 잘 보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다른 패턴으로서 잘 보시고 종목을 선정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나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해드렸던 LNF, 코스모 신소재 요 세 종목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잘 추리해 보시고 세 번째 힌트 잘 들어주시면서 꼭 한번 문자로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을 많이 추려주셨습니다. 우리 힌트 3번 남아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시죠. 네, 3번 힌트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또 소부장 으뜸 기업
하면은 과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또 추리시기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부장이라는 게 이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재작년부터 재작년요. 일본의 그런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인데 실제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산화를 많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기업 역시도 이번에 올해 들어서 경사가 좀 있었던 게 이 양극재 부분에 있어서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그런 소식들이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우리나라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양극재라는 부분이 2차 전지에 있어서 가장 비싼 단가다 보니까 뭐 전해질이나 음극재보다도 더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중에서 종목이 많은데 단타승부관님께서 다행히 그걸 줄여주셨어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 골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저는 다 올라갈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이 조금 더 강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따 공개 방송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셋 중에 또 네. 적분 전문가님이 가장 강한 걸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문자창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추리하신 분도 계시고요. 포스코케미칼도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적분 전문가님 SK이노베이션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힌트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타 승부사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만나보시죠. 예, 정답은 바로 대한해운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챙겨볼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전일자, 이제 오늘하고 전일자 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그래도 강했었던 패턴을 좀 보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이하로 어느 정도 접근을 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는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목표가를 4,500원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넓게 잡아드렸는데, 요 같은 경우에 짧게 잡으실 분들은 3,750원도 이 정도까지는 노려보더라도 한 7% 구간이다 보니까 이 정도 잘 노르시고 매매 패턴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2,8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전략 꾸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한해운에 대한 가격 전략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적분 전문가님, 특히나 오늘 강한 이슈 준비하셨습니다. 그 대박 수주의 주인공 누가 될지 궁금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죠? 맞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단순히 SK이노베이션에만 납품하는 것은 아니지만 SK이노베이션의 전용 라인이 있을 정도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좋은 이야기들이 이노베이션 쪽에서 나온다면 당연히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고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고점인데도 그 비싼 종목이 오늘 12%를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효성첨단 소재도 엄청난 급등을 보였죠. 지금은 높은 자리에 있는 기업이라도 강한 기업이라면은 갈 수밖에 없어요. 가는 종목은 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고점에 있지만 단기 시세에 낼 만한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공개 방송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빠르게 갈 수 있는 전략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적풍 전문가의 무료 방송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적풍 전문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적풍 전문가, 단타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